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 투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집안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이게 나온 거는 이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 놀라고 분노해서 나왔는데요. 저는 개표 참관인으로 하남시 신장초등학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인으로 참관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보니까 그 칸이 없는 용지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선관위 직원인들 그 한 테이블에 여럿이 자원봉사자도 앉고 거기 그 제 뭐 눈으로 보기에는 그 선관위 직원 같아요. 테이블 하나하나 책임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표용지가 두 가지가 되네요. 그래도 저는 분명히 칸이 없는데 제가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왜 두 가지가 되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전투표나 부재자 투표나 해외 투표는 이렇게 줄이 칸이 없는데 투표를 하고 제날에 한 거는 이렇게 투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사전투표를 굉장히 이번에는 많이 했네요.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의심을 전혀 안 했습니다. 너무나 그 표가 많이 나와서 저는 그게 다 더군다나 책임자가 하는 말이 저는 어제까지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사 내가 한 투표가 가짜 투표고 그런 투표용지가 같이 카운트되고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놀라서 사실은 이 사실을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 개인이 아니고 거기는 그 칸이 없는 투표용지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번에 그러면은 사전투표가 엄청 많았네요 라고 대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지껏 어제까지만 해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집안이 우환이 생기고 그래서 전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근데 어제 누구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내가 그럼 한 게 본 게 다 가짜 투표라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고 이것을 진상을 저는 그러면 알아야 되지. 우리 가족 전부가 사전 투표를 해서 칸이 없는 데다 한 거는 정확히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참관인까지 했는데 거기에도 한 장, 두 장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테이블에 이렇게 같이 엄청 많이 카운트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고 또 이것을 또 사람들이 알으시고 내가 한 그게 가짜고 무효표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투표하신 분들은 다 분노하실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그게 생각 없이 하신 분들은 그게 칸이 있었나 없었나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가서 다시 이의 제기를 했었고 의문성을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답변이 나는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의심을 안 했습니다. 근데 어제사 그 사실을 알고 제가 그럼 오늘 여기 가서 얘기를 또 알아보고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관위와 우리 NGO 시민단체가 함께 참관해갖고 해야 되는 것은 전 세계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투표 용지를 두 종류를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는 없다. 제가 한 장은 똑똑하게 그 입구에 사진 찍지 마십시오. 딱 찍었어요. 자, 그거 하면 또 불법이 될 수 있고 고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분명히 그 칸 사이에 요걸 잘못하면 옆으로 넘어가니까 요걸 중앙을 딱 맞춰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찍은 것이 간격이 없는 줄 하나로 이렇게 이어진 것을 제가 찍었어요. 그건 무효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노인네들이 이걸 중앙에다 찍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은 만든 적이 없다라고 선관위가 발표했으니 나는 찍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찍었고 선관위는 그런 거 쓴 적이 없다라고 하니 국민이 거짓말을 하는지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뭐 대통령 직위에 올라서셨으니까 사진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40%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으므로 나머지 60%가 갖고 있는 의구심을 당신 스스로 선관위에 명령해서 그거를 들춰서 보여줘라.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나는 대통령직에서 내려올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 하는 양심적이고 정직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는 중에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읽어드립니다. 신혜식 대표님, 신동욱 총재입니다. 예, 뭐 다 아시죠? 공화당의 신동욱 총재입니다. 지금 방송 보고 있는데 좀 전에 나오신 한 어머니의 발언처럼 저도 사전 투표 때 여백 없는 투표용지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5월 4일 사전 투표였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를 받았는데 한번 제가 나중에 인터뷰를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분도 공신력 있는 분이고 또 뭐 이 문제로 괜히 과장되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여백 없는 투표용지에 투표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마 저희 방송도 보시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여백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각 쳐져 있는 이 투표에 용지에 투표를 했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는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사전 투표하신 분들 또 당일 투표하신 분들 굉장히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 의혹에 대해서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이렇게 선거가 끝났는데 혹시 착각하는 거 아니냐, 조금 이 문제를 계속 우리가 논의하다 보면 오해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증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주 확신에 차서 이 문제를 제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넘길 부분이 아닌 것 같다. 또 선관위가 혹여하지 못한 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의혹이 많이 드는 지역구에 투표 용지를 화물 개봉해서 확인하면 뭐 끝나는 일입니다. 이 문제 선관위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제발 좀 부탁드리고, 또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 대부분이 뭘 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뭘 바라고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라든가 사회 혼란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몇몇 그 전자개표 문제에 대해서 일부의 이 활동을 보면서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 모두 특히 성영선 목사님 포함해서 뭘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꼭 밝혀야 되겠고, 또 나오는 증언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주 수요일날 뭐 이제 철야 농성까지 준비하고 계신다는데 선관위가 조속한 답변을 제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그 절차와 방법이 투명해야 되고 절대적으로 어떤 음모나 속임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서만큼 이렇게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투표 조작이니 전자개표기 조작이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냐? 바로 그거는 선관위가 투명한 선거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개표기입니다. 사람 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주 기본적으로 돌아가면
사람 손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사람 손으로 다 하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을 굳이 그거를 뭐 전자개표기니 분류기니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기계라는 게 꼭 맞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기계에 다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류하다 보면은 오류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오류된 것을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프로그램을 공개하라. 예, 그래서 저는 선거만큼은 아주 원시적으로 손으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 문제와 관련돼서는 중요한 거는 전자개표기를 우리는 사용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문제가 풀립니다. 선관위가 계속 전자개표기를 고집하다 보니까 다른 의혹들도 계속 커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자개표기만큼은 이제는 포기해라. 저는 이번에 투표용지 문제 이거 왜 좁아졌냐? 바로 전자개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자개표기에 분류기에 들어가는 용지의 사이즈에다 맞추려다 보니까 그게 작아질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크게 만들면 되지. 사람 손으로 하는 거, 어르신들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 이런 문제를 발생한 것, 바로 선관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백이 있냐 여백이 없냐의 논란을 만들어낸 게 바로 선관위의 전자개표기고, 그 전자개표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냐 없는 투표용지냐를 논하기 전에 선관위는 하루라도 빨리 전자개표기는 바로 해결해야 됩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문제가 안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운동의 중심을 전자개표기 뭐 약칭 분류기라는, 전자개표의 분류기라는 이런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전자개표기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 개표 방식은 꼭 바꿔서 대한민국 선거가 그 누가 보아도, 전 세계인이 보아도 투명하고 공정하다, 이걸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왜 자꾸 전자개표기를 고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국민적으로 의혹을 사게 합니까? 간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없애버리는 일. 그러지 않으면 선관위가 이 전자개표기 분류기 업체와 무슨 유착해갖고 어떤 모종의 의혹이 있다. 그 의혹 여러 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왜 굳이 그걸 씁니까? 해외 어느 나라도 쓰지 않고 있는 이 분류기 방식. 그래갖고 이게 좁아져갖고 말이에요. 그 나중에 20명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예? 30명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여기다 뭐 돋보기도 굳이 씁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선관위가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됩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을 갖고 있느냐? 바로 전자개표기, 이 분류기에서부터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런 계기를 이번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선거혁명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